네, 반갑습니다. 6월 21일 금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대체적으로 좀 밀려서 끝났죠. 아쉬움이 좀 많으실 것도 같다 생각은 드는데요. 자, 조정은 필요한 부분이다 라는 것을 꼭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꿀 빨았잖아요. 네, 그러면 살짝 좀 내주는 거 괜찮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2784포인트, 지금 하락 이후에 지지선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을 놓고 있는데 확보가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자,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이어가도록 하고요. 자, 금융투자는 지금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2800포인트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생각이었을 것 같은데 외국인들 매도가 갑자기 마지막에 쑥 쏟아지면서 분위기가 조금 역전됐었죠. 자, 그래서 대형주들 대부분은 하락세로 전환이 됐고요. 개별주 중심의 반등세만 좀 있었습니다. 오늘은 동해 가스전, 유전, 네, 그쪽 관련한 부분에서 상승세 좀 있었고, 그 다음에 화장품주들, 네, 개별적으로 다 올라온 건 아니에요. 근데 중소형 화장품주들은 또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전력주들, 뭐 바이오 이런 쪽의 움직임이 좀 괜찮았죠. 나머지는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조금 많이 올랐다 싶은 종목들 위주로 상승해줬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 보여집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지수 먼저 살펴보시면 2784포인트입니다. 지금 5일선 기준에 걸쳐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된다라면은 아래쪽에 형성된 이 갭상승한 구간이 지지선 역할을 좀 해줄 겁니다. 그래서 2780포인트 정도로 지지선이 나올 텐데, 자, 직전 고점대를 지지선을 본다라면 2750까지는 밀릴 수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여기까지 단박에 끌려 내려간다라면은 2750 아래쪽도 생각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2700을 깨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되고요. 자, 추세선상에서 본다라면은 지지라인 때는 어디쯤에 있을 것인가? 2700이 있습니다. 그래서 2700을 최종 저점 지지라인대로 보시는 게 유리하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만약에 2700까지 밀린다라면 또 레버리지의 매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 부분 체크하시고, 자, 지금 위치에서 그냥 지지를 받고 넘어간다, 이것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는 2700포인트를 기준점으로 하는 바닥권 다지기 구간이었다면 이제는 상승권 넘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2750포인트의 지지선, 여기 구간을 잡아놓고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라인 때에서는 2700을 깨지 않는 범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2750을 기준선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영역의 차트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로서는 뭐 수급이 매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뭐 심각한 수준의 매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분봉 상황 체크해 보시면 아래쪽 저점 잡고 나서 그렇게까지 많이 밀리는 모습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가 충격받을 만한 내용은 많지 않았어요. 네, 종목들이 그냥 전체적으로 좀 눌렸다, 좀 내렸다, 그런 정도의 느낌이었지, 여기에서 뭐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유 너무 많이 내려서 큰일 났어, 이런 식의 느낌은 아니었죠. 전체적으로 좀 내렸다, 이 부분이 오늘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인 겁니다. 자, 콜스닥 같은 경우도 조금 반등해주는 모습이 있었다가 계속 밀렸죠. 요거는 조금 더 안 좋았어요, 상황이. 이렇게 2차전지가 우회 조금 밀렸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주가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콜스닥 쪽은 상황이 조금 더 좋지 않았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반대적으로 뭐 이 대형주 쪽에 반등이 좀 나가줘야 되는데 그쪽이 반등이 안 나와버리니까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에 밀려가 버리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중에는 변화가 좀 있긴 있었는데 마지막에 조금 아쉽게 됐죠. 자, 일단은 그렇게 보시고요. 자, 수급 동향 보시면 외국인들이 3,400억, 여기까지는 이제 1,000억 정도밖에 안 팔았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매도가 나오면서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이 물량을 금융투자가 다 받지 못했어요. 금융투자가 좀 애매하게 있다가 지금 1,200억 정도, 1,300억 정도 받았는데 여기서 지금 떨어진 게 그거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떨어진 부분들이 한 2천억 가까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다 받지 못하고 한 500억이 흘러넘쳤다. 그래서 매도 쪽으로 조금 더 압박이 있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연기금은 기대할 거 없었고요. 외국인들은 코스닥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이 코스닥 쪽은 개별주 쪽 매수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바이오 쪽 하고요. 그래서 그런 쪽 매수가 아니었을까 판단되는데 어떤 걸 샀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자, 시총 상위 종목들 먼저 좀 살펴볼게요. 오늘 거래소 쪽 먼저 보시면 아우 처참하죠. 네, 일단 삼성전자가 1.96% 하락을 하면서 8만원에 걸쳐지는 모습이었고요. 자, 하이닉스는 234,000원. 나쁘진 않아요. 네, 오히려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진단 말이죠. 그 다음에 밑에서 올려주는 모습 보면은 이렇게 동시효과 때 땅 치고 올라가면서 여기까지 올라가. 원래는 거의 3% 가까이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동시효과에서 땅 치고 올라가면서 1.4%나 움직여줍니다. 이거는 또 보면 나쁘지 않아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자동차가 좀 밀렸죠. 네, 현대차, 그래서 기아차 이렇게 다 밀렸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만 살펴보게 되시면은 오늘 거의 한 2% 가까이
거의, 네, 2%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계좌가 좀 밀릴 수도 있었겠다 판단이 듭니다. 자, 대형주 쪽에 중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은 피해가기 어렵다 보시면 돼요. 오늘 올라온 게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네이버, 네, 티 안 나는 것들이죠. 삼성물산, 요 정도 올라가고 나머지 다 파란색이죠. 특히 2차전지 배터리 쪽도 지금 낙폭이 커지면서 끝났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수급이 조금 들어오면서 반도체가 반등이 나올까 싶었는데 그러지 않고요. 그냥 밀려서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역시 마찬가지죠. 네, 그리고 SDI, 네, 요거는 플러스였어요. 아침에. 근데 이게 마이너스 전환됐죠. 그리고 LG화학은 마이너스 더 커지면서 끝났습니다. 이 배터리 쪽이 마감해서 더 좋지 않았다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이긴 합니다. 어쨌든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까지 전부 다 밀리면서 주가가 별로 안 좋았고요. 뒤쪽에 받아줄 만한 것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상승 포인트 별로 없었고요. 이 조선주 쪽이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 좀 있었죠. 그래서 조선주 반등이 좀 있었고 그 외에는 특이하게 볼만한 게 없었어요. HMM도 그냥 지켜지는 모습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 쪽에서는 오늘 볼만한 건 별로 없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에코프로비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인데 이것도 내려가면서 끝났어요. 그래서 2차전지 쪽이 뭔가 좀 안 좋은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죠. 에코프로 역시 마찬가지 내려가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늘 저점, 장중 저점이 마이너스로 끝나버린 건데 이렇게 되면 썩 좋은 패턴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오늘 알테오젠, 이 바이오 쪽에 매수가 좀 들어온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휴젤, 그리고 실리콘도 화장품이죠. 네, 그 다음에 게임주, 펄어비스 요즘에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클래시스, HPSP 뭐 이런 정도 조금 있었는데 특이사항은 없고요. 리노공업하고 삼성제약 이런 쪽도 내려갔어요. 또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이런 쪽은 또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막 섞여 있습니다. 대신에 분위기는 조금 더 나은 편이죠. 그래서 조금 더 잘 올랐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뒤로 넘어가도 다 그냥 소부장까지 해서 전부 다 전멸입니다. 그래서 다 떨어진 모습이었고요. 그 뒤에도 받아주는 건 별로 없죠. 그 다음에 재룡전기 같은 거 전력주주 들이 좀 올라간 모습이 있었고요. 오늘은 파라다이스가 조금 웬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14,860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뭐 그런 정도 제외하고는 오늘 특이사항이 없었어요. 네, 그 대부분이 하락이었다 보시면 되고 화장품 쪽에서는 콜마홀딩스가 반등세 보여주면서 흐름은 조금 주도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화장품주들은 다 올라간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중소형주들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 부분도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등락 현황 한번 살펴보면요. 거래소 쪽에서는 지금 300개가 안 되네요. 299개 종목 상승, 581개 하락입니다. 아침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기도 한데, 그죠? 네. 자,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370개 상승, 1200개 하락. 네. 안 좋네요. 네, 안 좋습니다. 1200개, 여기는 580개. 그러면 1780개 종목이 오늘 하락했다. 이야, 많이 내렸어요. 네, 많이 내린 겁니다. 자, 상승률 한번 볼게요. 네, 상승률 보시면 GS글로벌 상한가 들어가 있죠. 동해가스전. GS랑 같이 강세 보입니다. 메탈랩스 재룡산업까지 올라가 있고요. 콜마 BNH. 네, 이건 화장품 관련한 부분. 그 다음에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 재룡전기, 이거는, 전력 관련주, 네, 대원전선 이런 것들. 콜마 홀딩스, 아까 콜마 PNH랑 같이 붙어 있는 거고요. 선진 뷰티, 그 다음에 신성통상도 오늘 공개 매수 가격 공개되면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요거는 소비주 쪽, 그 다음에 세명전기, 다보잉크, LS일렉트릭, 전력주가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좀 다시 나타났어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화장품 관련주들이 그래도 좀 들어가 있었는데 조금 많이 빠져내려간 모습이긴 하네요. 네, 상승폭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오늘 삼양식품도 오늘 조금 올라갔고요. 자, 9%까지만 일단 살펴봅시다. 9%까지 올라간 종목은 30개. 평소에 비해서는 좀 작다 싶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낮은 수치도 아니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해보자고요. 어디까지 갔을까요? 네, 1.74네요. 네. 그래도 아침보다 낫죠? 제일 아침에는, 1.3 정도 됐었는데, 오후에는 1.4까지 올랐다가 지금 1.74니까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낮에 봤었던 부분이 2.8, 마이너스 2.8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8이 그대로 지켜졌으면은 아마 1% 넘게 하락을 했을 것 같아 보이고요. 만약에 이게 더 늘어났다 그러면은 조금 더 안 좋겠죠. 상황 봅시다. 자, 하락률 보시면 비트나인, 플레이즘의 뭐 깨끗한 나라 이런 것들 다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유저는 또 내려갔단 말이지. 네, 희한하죠. 자, 그래서 금호건설 우선주까지 해서 9%까지 봤을 때 이렇게 17개 종목이 오늘 하락했다. 이것도 적은 수치가 아니네요. 네. 얼마나 촘촘하게 바뀌었는지 보자고요. 자, 이것도 늘어났네요. 네. 3.2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1.7, 지금 3.2, 마이너스 1.6,
5, 6 정도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금 변동성을 생각해보면 2%까지는. 네, 그 오늘 잘했네요. 네, 저도 한 1.5에서 2% 정도 빠진 것 같은데, 그냥 시장 평균 정도 빠졌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대형주가 끌고 내려갔기 때문에, 이 시장 포인트에서는 받아주는 게 좀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버텼다 치더라도요, 이 종목들의 변동폭은 이 정도 나왔을 거라 생각하죠. 그래서, 제법 많이, 네, 하락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그냥 정상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 계좌도요, 네, 한 2% 정도까지, 마이너스 2% 정도까지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밀렸으면 적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 열심히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조금 내려가는 것은 그렇다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자, 매매 동향 볼게요. 기관 쪽 먼저 보시면 코퍼스 매수가 바로 들어오네요. 그 다음에 현대일렉트릭, KB금융, 디스플레이, 인버스 매수 있고요. 셀트리온, 글로비스, 하이텍, 현대차 이런 쪽 매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퍼시픽이라는 이런 것들 매수 조금 있는데 많지는 않아 보이고요. 자, 현대중공업 같은 조선주들, 그 다음에 전력주들 위치로 매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오늘 뭐 조금 움직이려는 모습 보여줬는데 이것도 동해가스전 얘기가 좀 있었죠. 네. 자, 매도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근데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한국전력 있고요. 그리고 레버리지 매도, 에코프로머티 이런 쪽으로 해서 진행이 좀 됐습니다. 네. 규모 자체가 많이 참여한 건 아니에요. 그죠? 금융투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고버스 매수 있었고, 기아, 그리고 현대일렉트릭, 글로비스, 자동차 쪽을 좀 샀군요. 그리고 삼성전자 매수 조금 있었고요. 반도체 쪽 매수 같이 들어가 있고, 파라다이스 매수 있습니다. 매도는 레버리지, 그 다음에 종목에는 따로 개입하지 않았고, 많이 올라온 알테오젠만 매도를 좀 때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조금 다르겠죠? 네, 삼성전자 1200억. 그동안 사들인 거에 비하면은 1200 정도 매도는 뭐 그냥, 네, 껌이죠? 네,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외국인들이 매도한 부분들이 전부 다 시총 상위예요. 셀트리온, SK이노베이션, 가스공사도 요즘에 올랐다고, 하나시스템, 현대차, 하나에어로스페이스, KB금융, 포스코홀딩스, 기아, 풍산,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전력, LG에너지솔루션 등등등 해서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매도를 좀 많이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중소형주로 봐야 되나요? 중소형주는 아닌데 중대형주라고 봐야 되겠죠? 약간 중간급에 해당하는 종목군들 위주로 매수가 좀 들어갑니다. HD, 현대일렉트릭, 그 다음에 알테오젠. 근데 얘네들은 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라서 여기서 또 추가 매수가 들어가는 것은 좀 네, 납득하기 좀 어렵긴 한데요. 자, 삼양식품까지 해서 지금 얘네들 올라온 게 매수가 들어오는 게 2차 매수를 준비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1차적으로 떨어진 시점에서 어느 정도 살짝 매수해가지고 가격 올려놓고 또 팔아먹을 것인지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온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수가 약간은 지금 평소의 패턴과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고요. 이게 속임수인지 아닌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면 대형주 낮추고 이렇게 이 종목들을 올리게 되면 이쪽으로 이목을 쏠려놓고 나서 지들이 저쪽에서 매집을 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셔야 되고요. 네, 그런 쪽으로 오늘은 조금 특이한 매매가 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특이하든 어쨌든 간에 일단은 일주일은 끝났고요. 네, 지난 이 변동성 구간 잘 지나왔고, 이번 주에는 그래도 기대감이 있어서 잘 올라왔는데, 마지막에 조금 내려서 아쉽긴 할 겁니다. 자, 한 5% 정도 벌었다면, 한 2% 정도 내준다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수익률 조금 떨어졌어도요, 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더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네. 대신에 조정은 좀 받아야 돼요. 조정은 좀 받아야 될 것 같으니까, 네, 2750포인트 정도 지지선은 우리가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거 없는 주말이니까요, 편안하게 마음 내려놓으시고, 네, 푹 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내일 종목 진단으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